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부채한도 있고 또 FOMC 의사록 있고 거기에다 그렇죠. 주요 경제지표까지 부진하니까 시장에서는 와, 이게 조금 부담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지수도 단기적으로 좀 높게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2,570선 정도, 코스닥 860선 여기를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양시장의 종목이 몇 개 오르고 몇 개 내렸나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내리는 네. 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뭐 투자자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장도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채팅창도 언뜻 보니까 지금 뭐 다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민되시면 진단하고 전략 다시 짜고 그리고 재밌는 랭킹도 맞춰보시면서 약간 이 시간이나마 한시름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또 이런 역할을 또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우리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 그렇죠. 717명밖에 안 돼요. 조금 더 들어와 주시죠. 오늘 그래도 800, 900까지는 가야죠. 관심도가 여러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나죠. 시장에 대한.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면 쭉쭉쭉 잘 가다가 한풀 꺾였다가 다시 이제 가나 싶은데 여기서 조금 답답하니까 약간 체념하듯이 그렇죠. 뭐야 안 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쳐요. 안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종목에 대해서 진단받고 전략 정확히 짜가지고 으쌰으쌰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널 보시면 또 갑자기 또 내 종목 신청 안 했는데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선 보세요. 그렇죠.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백일홍님, 네. 제 계좌는 팔았지만 랭킹쇼 보는 시간은 재밌어요. 정말입니다. 진심이 느껴져서 아주 좋네요. 네, 우리 백일홍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종목으로는 아나님께서 코스모와 그렇죠. 2차전지 역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갈공명님, 네. 앞산솔님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애청해주고 계십니다. 초보 투자자님도 오셨고요. 버린님도 9점 랭킹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계속 오셔서 종목 진단 좀 남겨주세요. 자, 에디님도 인사 말씀 남겨주셨는데 종목 진단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찬스죠. 네, 이럴 때 초반에 바로 남겨주시면 네.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럴 때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하주님도 오셨어요. 짜잔 TV보다 들어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종목 진단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밑에 나가고 있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고 매수 문의도 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이왕이면 전화 상담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떤 랭킹인지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보시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 그렇습니다. 이제 네. 3차 발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도 그렇죠. 증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이래. 근데 갑자기 현타 타임이 오네요. 빨리 말하라 이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주 관련해서 소녀가 나왔습니다. 우주소녀. 이 이렇게 소녀들은 얘기가 실제로 우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소녀들입니다. 이름만 우주소녀고요. 그렇죠. 자, 데뷔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데뷔했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 있는 10인조 걸그룹인데. 자, 우주소녀 멤버 중에 가장 어린 멤버가 누굴까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우주 인공위성의 발사 순위. 네. 굉장히 멘트 치기도 편한 이런 걸 딱 해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이렇게 우주 소녀로 돌려버린. 네. 저희 집행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러브스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누리호랑 무슨 상관? 네. 우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만 똑같습니다. 저희 랭킹쇼에 뭔가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랭킹쇼에 의미를 너무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체적인 저희의 판단.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랭킹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네. 우주소녀 member 중에 가장 어린 멤버 여러분 맞춰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다 어려 보이거든요. 보나, 수빈, 연정, 은서, 다원. 저기서 어려 보이는데? 근데 저기서 은서는 신은서 앵커 아닙니다. 무리수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멘트를 모른다고 그랬죠. 이 걸그룹은. 참. 버리님 틀렸나봐 점점. 네. 그래서 체념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시청층 자체가 연령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들 다들 지금 이게 누구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으로 맞추셔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똘리님께서는 일단 수빈이라고 외쳐주고 계시는데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찍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멋집니다. 네, 전설아님, 봐봐요. 에코님들 이 미스터마켓의 모습이 강해서 미스터 진단이겠죠? 예. 오늘 같은 모습 낯설어요. 그러나 두 분 케미는 너무 좋아요. 예, 그때 만년필님 저도 누군지 몰라요. 만년필님 저랑
하이파이브. 그런 가운데 머리님께서는 본의 아니는 아는데 본아는 모르겠다. 네, 오늘 아주 뭐 재밌게 돌아가는 랭킹 쇼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걸그룹은 핑클, SES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우주소녀로 연결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정해졌으니까 일단 여러분 채팅창에 가장 어린 멤버라고 생각하는 멤버 한 명 찍어주시고요. 네. 자, 일단 종목 진단 가보기 전에 5위, 그러니까 이 중에선 가장 나이가 있는,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이거 팬클럽이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성숙한. 가장 어리지 않은 멤버 5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최대한 포장하고 우리 있습니다. 우주소녀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종목 진단 가볼게요. 오늘 살 떨리는 방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제로. 오늘 제작진이 저희를 많이 어렵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가보기 전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5분 중에 한 분을 누가 제일 어릴까 이러면 분명히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전 전문가님한테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엔터주 중에서 혹시 탑픽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하이버죠, 당연히. 하이브.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YG가 신인 멤버 들어오기 좋지 않나. 예. 저 알고 있으면 막내가 누군지.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거기 팬도 있습니다. 진짜요? 아니, 볼 때. 너무 의외의 모습이라서. 이럴 수가. 팬클럽 가입하신 건 아니죠? 이번에 거 왜 몰라요? 최고 전문가님도 또 깨고 계시는데. 와, 나 진짜. 역시. 알겠습니다. 엔터즈 분석하시면서 다 꿰셨나봐요. 최변 전문가님 일단은 알고 계셔도 함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종목 진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다 놀라셨습니다. 진짜 지금 반응이 이럴 수가. 헉! 와우! 역시 전문가다라는 말이. 오늘 의외의 재미가 이런 데서 나오네요. 진짜 재밌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본업부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자님께서 유바이오로직스. 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고 유바이오로직스 17,700원에 5% 살짝 깜빡이 켜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네. 주가 7,900원인데요.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매수하신 겁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주봉으로 봐도 이게 월봉으로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7,000원대에서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려오지 않나 사신 이후로 네.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뭐 월봉 보면은 차트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고 좀 더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전 보이는데요. 그것도 이게 어디가 끝일지 감이 안 와요. 지금. 그게 더 걱정이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워낙 싸다고 생각해서 사셔서 이렇게 손실이 난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 신약이나 어떤 치료제들이. 그리고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가 정확히 내가 분석해낼 수 있으면 모르지만 테마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사지 말고 특히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은 그 기업에 대해서 연구자가 누구고 개발자가 누군지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있는 그런 쪽을 잘하는 주식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사면 끝없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유비콜이라는 이제 백신 치료제, 콜레라 백신 치료제, 여러 가지 이제 유행병이 돌고 그러면 수혜를 받는데요. 그래도 실제로는 이익이 별로 안 나는 저 테마였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사기 전에 늘 HTS를 보고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세요. 컨센서스는 정거사 기업 분석실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에 대해 분석해서 이렇게 실적을 예측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실적 예측해 놓은 게 이제 대다수 평균 정도인데 그걸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를 일단은 내가 기업을 탐방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매출액은 뭐 300억 내외, 500억도 간 적이 있고요. 20년도 285사. 근데 이익을 낸 적은 없죠. 영업이익을. 적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280억대에서도 적자가 60억이고
555억의 매출액 적자가 38억이면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은 매출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콜레라든지 뭐 백신 관련된 게 정말 유행을 크게 하면 흑자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왔는데 실제 코로나19의 백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혜는 그렇게 아닌 그냥 막연하게 그때는 바이오 이름만 들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목적에 바이오 사업만 추가하면 가거든요. 요즘에 봄에 뭐 전기차 관련 아니면 리튬 관련된 뭐 사업 목적만 넣어도 막 급등하고 그랬죠. 가격 올라가면 진짜 좋은 회사니 그거들은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한번 61,500원까지 갔다가 16,000원 정도면 17,000원 정도면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사신 거죠. 언제 2022년도죠. 22년도나 이렇게 사시면 1년이 됐는데 작년부터 장은 안 좋았으니까 뭐 주식이 내려가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린 시기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해준다는 주식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뭐 주식은 대출 받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이 빠져. 과거에 그러면 코로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이오주는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17년부터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테마브로야 8,000원이었죠. 그럼 17,000원 엄청 비싼 거예요. 구조조 아직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서 테마시기라는 거죠. 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제 뭐 어떤 기업이 아주 좋아져서 어떤 뭐 콜레라부터 해서 각종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크게 성공한다든지 실적이 난 그렇게 하면 또 쉽게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8,000원이니까 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한 2, 3년을 보면 여기 바닥이라면 거의 100% 가까이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개념은 지금 이쪽으로 돈이 가지 않잖아요. 바이오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다수 투자자들은 테마를 하신 분들도 2차 전지나 올해 가니까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외된 주식이죠, 이렇게. 그럼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저는 회복한다는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기술적인 거죠.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인데, 기업이라는 내용은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최근 들어서 움직임 폭이 좀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추세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저점을 붕괴되지 않아서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유행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이 그래도 손절선 잡아드리면 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저점 붕괴 사실은 3,000원대로 맨날 있었던 주식이라서 7,000 손절가를 하고 그다음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단기 1차 목표가는 일단은 만원 돌파 시도를 한다면 11,500원 정도를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는 보유하고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어떤 그 사이에 뭐 코레라뿐만 여러 가지 유행적이 온다면 11,5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기간 장기간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11,500원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사오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짧게 하는 방법은 당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안타깝지만 모든 종목이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가 원금 회복이 된다. 이렇지 못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수밖에 안 남거든요. 네네. 사실은 답답하죠. 자, 그럴 때일수록 전략 명확히 잡고 조금 아쉽더라도 정확히 끊고 나와서 다른 기회를 또 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진단 내용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걸그룹 때문에 너무 휘둘리는데요. 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랭킹 오늘 주제가 반응이 좋네요. 네. 최병호 전문가께서 이 우주소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팬까지 팬심까지 밝혀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멘탈이 전 나갔어요. 여기 충격이 다들 많이 크신가 봐요. 네. 그 충격 때문에 진단이 오히려 안 들어온다는 내용까지. 또 다른 우리 PD님께서도 도대체 네.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오늘 정말 뜻하지 않게 굉장히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랭킹쇼 이 주제가 너무 지금 핫해서 종목 진단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목 진단 올려주셔도 돼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채팅창 좀 가득 채워주시죠. 네. 그래야 저희가 종목 진단 더 빨리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더 들어오셨는데 네. 설마 팬클럽이 들어왔다면 저희는 네. 우주소녀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이런 거 저희 몸살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이고.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받아봤는데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님께서 네. 이거 종목 진단해 주신 게 아니라 닉네임이 이겁니다. 길어요. 진짜 시스템 반도체 갖고 계시네요. 네. 어부부 반도체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매수가가 11,536원, 네. 25%시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재는 10,000원 조금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MCU와 시스템 반도체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하락했을 때 추가로 물타서 단가를 낮췄는데도 네. 주가 회복이 늦네요. 기다리면 수익 내고 탈출 가능할지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너무 이제 주가 많이 내려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올라가나 싶은데 속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다 나오진 않고 있어요. 몇 명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울 텐데. 그러니까요. 네. 자, 어부부 반도체 과연 수익 내고 탈출 가능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님, 어부부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반도체를 그럴 때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중에서도 가장 최정상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요, 이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실제로 이제 우리 밥솥 같은 데 보면 이제 치사합니다. 보온 전환합니다. 뭐 이렇게 백미입니다. 작곡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이런 거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부부 반도체는 뭐 시스템 반도체 키우고 막 한다 그러지만 소형 기업이죠. 시가총액 시가총액 그런데 보시면 매출액 자체도 한 1,000억대 정도, 2020년도는 2,400억 나왔잖아요. 작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이라 이런 게 많이 팔리면 수혜가 큰데 마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0% 정도인데요. 7% 나오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7%대, 그럼 한 10% 정도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영업 마진을 보면 DB할텍은 영업이익률이 45% 그러죠. 그 다음 30%대 나오잖아요. 올해 실적이 안 나왔는데도 1분기 27% 이렇게 나오고, 물론 하이닉스 같으면 영업이익률이 뭐 15%, 28%, 15% 이렇게 적자날 때 적자지만, 그래서 이 어버 반도체는 늘 비슷합니다. 마진이. 우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가격들은 늘 비슷한데 코로나 시대에서는 좀 늘 비싸졌는데 지금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마진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좋아지고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주가란 것은 그 주가의 가격 움직임이 있어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특이성이 있듯이 2012년도 보세요. 13년도, 14년, 15, 16년도 보시면 17년 경기 나빠질 땐 계속 나빠졌는데 올라가 봤자 사실 얼마 안 올라가죠. 바닥에서 뭐 100%씩. 그래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는데 20년, 21년도 20. 그래도
그때 전자제품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지금은 반도체도 메모리도 안 좋고 전자제품도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 봄에 반도체 2023년도 되면 2년 뒤에 되면 메모리가 반타작 난다. 그건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주식도 관련된 부품주나 이런 주식은 보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내가 먹고 나온다고 보면 여기서 다 당하는 거죠. 보세요. 21년도 3, 4월 여기 만원대. 이 주식은 5천짜리예요 원래.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주로 여기 있잖아요. 5천원에서 10,000원 감 팔고 또 맨날 가다가 여기 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케이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도 그렇고요. 전자제품의 각종 부품주들은 스마트 부품도 마찬가지고 21년도 초에 좋았던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도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해봤자 반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주식은 그래서 늘 반등가 딱 하고 나면 못 가는 주식은 짧게 치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주식이 잘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가 안 좋다는데요. 좀 더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게 이분은 공부를 해서 차량용 반도체, MCU, 가정용, 시스템 반도체 이보다 핵심적인 것들이 훨씬 더 큰 게 많아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산다면 최고 주식은 DB하이텍이죠. 우리 동양에서 최고예요. 왜냐하면 소니사, 일본의 소니사가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와 디자인해서 DB하이텍에 맡기면 DB하이텍에서 만들어서 소니가 가서 소니에서 보시 회사 자동차 부품에서 가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일본에 관련된 자동차 차량 반도체 25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의보 반도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걸 가지고 내가 돈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반전할 때 팔고 나오시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다시 빠지는 것보다는 행보하다 한번 올라가면 11,000원 내외가 저항선인데 계속 거기서 돌파를 하면 잘 가더라도 15,000 정도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번에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손절가는 9,300원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뭐 갖고 있었으면 9,3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7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500원이니까 목표가 본전 가면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13,500원, 15,500원 이렇게 들고 가시고요. 지금은 1,800원 정도 목표가 드리면 그때 잘 보시고 그때 비중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보유하든지 그때 결정하시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어버버 반도체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래쪽으로 9,300원, 위쪽으로 17,800원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버버 반도체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머리가 복잡해요, 얘기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네. 랭킹 하나 공개하고 가죠. 그냥 열어보고서 해봅시다 그냥. 네, 예. 우주소녀 중 가장 어린 멤버 랭킹인데요. 네. 5위 여기서 가장 연장자 꼽아보겠습니다. 아우 보나 씨네요. 보나 씨 예쁘죠? 아까 보니 아니 얘기 나왔는데 보나 씨 1995년생이었습니다. 8월 19일이 생일이네요. 1995년 하면 무슨 멘트를 해야 될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군요. 와, 네. 와 말도 안 되게 빛나네요 진짜. 빛나네요. 보나 씨 아니 보나님. 보나님. 자, 보나님. 와. 1995년에 뭐가 있었냐 했더니 이제 예. 제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래요? 그런 시절이어서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바뀌었죠. 그 95년에 그때 법령이 생겼고 네. 96년 넘어갈 때 그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맞아요. 바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95년에 여러분 뭐 하셨나요? 네. 추억을 제가 되새김질해보는 오늘의 랭킹쇼.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기분 전환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예. 뭐 우주소녀, 누리호, 그리고 네. 추억 얘기. 저희 정말 담당 PD가 억지로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저희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간 저희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레키시아 어쨌든 컨셉은 이래요. 그때 초등학교 때 95년도 땐 그랬다. 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 거 가겠습니다. 네, 종목 빨리 가야죠 그냥. 네, 요번에는요, 김미정님께서 올려주신 공업 중에서도 금강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중에 공업. 아, 금강공업은 우선주도 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일반 본주 보겠습니다. 자, 1.3% 밀리고 있고 네. 5,670원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아. 손실 중이시고요. 예. 거의 7,000원 근처에서 사셨습니다. 네. 8.5%의 비중. 8이면 8이고 9면 9인데 이제 8.5 애매하네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데 6개월째 지금 반년째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팔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강공업이 오늘 월요일이었네요. 월요일 날 6,200원까지 장중에 갔었죠. 네. 그러다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랄까요? 좀 지지부진해요. 네. 그러다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가 이 타이밍을 약간 놓치신 듯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금강공업 최근에 좀 반짝했습니다. 6개월째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금강공업은 부산 사하구의 공단, 기계 이렇게 하는 공단 쪽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하구, 부산은 안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서울에도, 기계 공구하는 영등포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그런데 가보면 잘 안 되잖아요, 장사가. 일단 보기에도. 손님 별로 이제 바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막 잘 돌아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폼, 강간, 배관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건축 자재들 주로 합니다. 그러면 건축 자재가 잘 나갈 때는 좋겠죠. 근데 또한 이제 건축 자재에서는 중요한 것은 원자재 가격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제가 TV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들었는데 마스크가 안 팔려가지고 거의 적자가 계속 났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적자 나다가 공장에서 갑자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대박이 터졌잖아요. 1개월, 2개월 만에 가격이 10배씩 올라가가지고 10년 동안 못 본 거 다 벌고 철강 이렇게, 배관에 여러 가지 작은 철강 회사들, 중소기업들은 잘 안 됐거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랬다가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21년도 워낙 공급이 잘 안 되고 부품이 별로 없을 때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철강 가격도 막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갖고 있는 재고 있는 게 전부 다 엄청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부터는 공급도 정상화되고 그러면 매출액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단가 매출 자체는 그대로 있다 치더라도 경기가 침체 안 돼 그대로 있다. 원자재 가격 내려가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20년도에는 5천억, 그 다음에 21년도 5,700억 매출도 작년에 7,300억 이렇게 22년도 원자재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건축 자재가 예를 들어서 평당 5, 600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으면 평당 1,000까지 가고 그렇죠. 그중 건자재가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제는 좀씩 내려가고 아직 많이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1분기 보면 전체 이 실적을 보니까 1분기에 보면 연결 기준은 이익이 늘었어요. 매출도 20%, 영업이익도 30% 늘었는데 별도 기준이 줄었다는 것 27% 이익이. 그만큼 마진이 이 자체에서 하는 건전 마진 내려간 거죠. 실제 철 가져가지고 다 해서 만약에 배관을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 팔 때 이게 좀 낮아진 거죠. 그럼 제품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올해 이익을 예상이 다 됐으니까 올해는 잠깐 작년이나 반전하면 잘 못 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금리를 그렇게 올려서 물가를 빼려 그러면 원자재도 빠지는 거죠. 원자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21년도 이제 5월, 7월까지 다 나오라고 했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철강제부터 관련된 전부 다 빠졌다가 다시 잠깐 작년에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다수 당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다시 이거 끝없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 이 주식은 2020 보시면 1,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지금 5,000원 오니까 이게 정당화된 것 같잖아요. 그럼 계속 원자재가 물가 확 빠져가지고 그러면 다시 뚝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도 기회가 왔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일단 손절하고 다른 주식으로 가서 하는 게 낫다.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금강공업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전략 매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공업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종목 진단을 봐드렸는데 네. 최병호 전문가는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최병호 전문가께서 팬심을 보여주신 우리 우주소녀 이야기를 오늘 꺼내고 있어요. 추가로 최병호 전문가께 맞춰달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추가 질문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쉽게. 자, 일단 오늘 우주소녀 멤버 중에 가장 어린 멤버는 이런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뭐 우주항공 이슈, 누리호도 얘기도 있고. 맞아요. 거기다가 한알령 우려감 때문에 또 엔터주 약세죠? 섞여 있어요, 지금. 소름 돋는 평행이로. 우와! 야. 아니, 이렇게 의미있게 연결시키다니! 그렇죠. 우연이었다. 그렇습니다. 라고 좀 너무 연기 티 볼 나나요, 수가 저희?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오늘. 잘 안 되네요. 저희가 조금만 네. 어렸으면 이게 결국은 진짜 많이 알 텐데. 그렇습니다. 자, 몰라서. 어쨌든 우주소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네, 야. 일단 5위 보나님. 네. 움직이는 거 보니까 또 봐도 또 예쁘네요. 역시 깜짝깜짝 놀랍니다. 매력이 진짜.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주소녀 멤버 중 가장 어린 멤버 4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네, 4위는요. 수빈님! 아이고. 1996년입니다. 한 살 차이네요. 야. 96년에 여러분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정말 어리네요. 96년이면. 96년 저 아직도 그때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뭐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귀여워서. 유창호 앵커의 초등학교 때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여줘야 나중에. 96년 참고로 저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컴퓨터 경진대회반을 나가서 프로그램 GW 베이직 이런 거 배울 때였어요. 대박. 지금 진짜 기계 모르는 저 사람이. 진짜 기계치고 컴맹이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좀 영재였습니다. 컴퓨터 영재. 야, 좋아요. 컴퓨터 영재였어요. 못 줬네요.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갑자기 우주소녀 얘기했다가 버리님께서도 우와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놀라신 거죠? 종목 고르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황희선님 서울에 있었어요. 96년도, 6년도에. 저 위쪽에 수빈님께서 4위를 1996년도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거는 움직이는 사진을 못 찾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전문가님 의외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문가님 우주소녀 아십니까? 저는 유진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동질감을 확 느끼고요. 데뷔 연도가 더 빨라야 되는군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종목 가볼까요? 토마토 TV의 하이보이죠. 우리 김민준 전문가. 자, 그러면 우리 토마토의 영보이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난티요. 아난티요. 여기 네. 호텔 좋죠.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7,000원에 20%예요. 7,000원에 20%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십니까? 이게 제가 살 때는 실적이 좀 좋아서 샀는데 네.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주가가 이대로 좀 막혀 있을런지 앞으로는 종목 어떻게 봐야 교체가 되는지. 필요한지. 뭐라고요? 교체요? 종목 교체. 네. 네, 종목 교체 필요성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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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민준 전문가님 아난티인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종목 교체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봐주시죠. 네, 신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난티를 사신 가격을 보니까, 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올해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사셨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네.
아마 그러면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고, 사신 지는 한 달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4월경에 사신 것 같은데, 네. 뭐 기술적으로는, 접근해 볼 만한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뭐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님이. 뭐 코로나도 이제 좀 풀렸고, 뭐 아난티가 이제 남해도 있고 부산도 있고 리조트도 많이 갈 거고 올해 실적도 좀 좋아진다고 하니 밸류도 싸고 괜찮을 것 같다. 아마 이런 평가까지 다 내리신 다음에 기술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가 네. 뭐 시청자님에게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매매로 할 때가 있고 투자가 할 때가 있는데 본인의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오너 리스크. 이거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안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좀 믿고 갔는데 예상치를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를 훨씬 하회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난티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시면 기업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난 한 달 정도 됐죠. 주가가 좀 흘러내린 장대 음봉 아래꼬리가 좀 보이는데 이때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전 회장님 주가 조작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날 18%가 좀 빠졌는데요. 아래꼬리가 다 달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너 리스크, 뭐 전 회장님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은 아난티 자체에 큰 노이즈는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실적 부분이, 가이던스보다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갭 하락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난티의 어떤 뭐 코로나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멘텀 부분은 동력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은데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투자를 이제 하실 때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1분기에 따른 뭐 실적 하락, 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에 대한 노이즈는 다 제거된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만큼 나와주느냐, 그 다음에 1분기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쪽으로 좀 본다면 시장의 어떤 편제되어 있는 상황을 좀 볼 때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대 수익률 부분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뭐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높은 수준을 정말 유지된다면 주가는 좀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투자 기간은 적어도 2분기까지니까 한 7월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기대 수익률 부분이 높지는 않은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혹시나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토록 하고요. 실적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분기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졌을 때 원래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밸류는 뭐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만은 8배, 9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측정을 했을 때 반등 목표가는 8,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제시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지금 5,500원까지 흘러내렸을 때 손절은 안 하셨는데 지금은 아난티에 대한 주가 상승 동력이 없고 혹시나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SG 사태 이후에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손절가는 6,000원을 잡아드렸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아래로는 6,000원, 위로 8,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기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난티 봐드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면서 네. 또 아난티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큼 괜찮은가, 뭐 말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 둘 보면서 와 했어요. 진짜 좋다. 그리고 비싸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추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대체가 이게 대화 주제를 저희가 못 따라가겠어요. 어느새 지금 우리 고정 게스트 미란 앵커의
미라클님 더 이상 출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잠깐 정지.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 시간 내내 함께 하고 계신데요. 대단합니다. 80년대 학번이시다. 행투님 와주셨네요. 미란 앵커는 80년대 학번이 아니시죠? 80년대 학번이면은 그럼 몇 살이죠 그러면? 그 저희 학번이 80년대면? 매우 성숙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죠. 아니에요. 80년대 학번에 저 외모면 기네스북에 올라야죠. 그럼요. 저랑 큰 차이 안 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을 가봐야 되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요번에는 굉장히 무거운 거 하나 가져갑니다. 뭐죠? 자, 하주님께서 네. SK 지주회사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이 매수대가 23만 원대예요. 지금 17만 원인데요. 네, 23만 원대 가장 최근이 언제냐? 작년 8월입니다. 네. 그때고 5%를 담고 계시는데 우리 하주님께서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계획도 있으신가 봐요. 네. 그냥 아니면 기다릴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이러고 계시는데 사셨던 가격 대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 SK 어떻게 보십니까? SK를 사신 이유는 이제 뭐 배당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분법상 지주사들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신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SK가 지분법상 가장 계산해 보면 어렵습니다. LG가 좀 쉽고요. 뭐 여기까지 이야기가 들어가면 너무 딥한 것 같고 과연 다른 지주사들을 봤을 때 SK가 좀 싼 편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자회사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들이 좀 순항 중이냐 계열사들이 뭐 언뜻 봐도 5개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지주사로 봤을 때 SK는 뭐 한화나 두산이나 뭐 밸류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 메리트가 넘치는 쪽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치고 있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이제 핵심 계열사들 자회사의 실적 문제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SK 바이오팜도 있고요. SK 플랜트, SK 머티리얼스, SK 네트워크스, SK 텔레콤. 뭐 SK 텔레콤은 SK 그룹주의 완벽한 캐시카우인 것 같은데 그 실적이 삐걱대는 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뭐 하락표도 좀 나왔고 지수 하락에 따른 뭐 지주사들 할인을 받았다기보다는 더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추매를 안 하셔도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기대 수익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청자님 아마 이제 비중이 5%니까 추가 매수를 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단가가 23만 원이라 생각하고 17만에 5% 추가해서 단가가 20만 원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보유 기간 대비 저는 많이 기대 수익률 바래봤자 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15% 20% 선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유를 상당히 2년 3년 했을 때 경우인 것 같고요. 지금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쪽들, 그 다음에 실적들도 다들 감소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지주사로 쉽게 그냥 들어오는 돈들이 다 줄어들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SK 지주사를 할 거면 조금 더 배당 메리트가 높은 쪽을 택했다면 차라리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추가 매수 의견을 했을 때 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간 투자를 조금 더 한다. 주식시장 경기 침체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뭐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돼서 맞는 것 같지만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그냥 보유만 하셔서 손실을 좀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시장된 단가까지 오기 위해서는 저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년 정도 걸리는 시간 대비 5%를 다른 쪽으로 선회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가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반등 목표가 이건 최대치입니다. 네.
21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 의견이죠. 네. 지금 최대치로 올라가도 21만 원인데 매수가까지 올라면 거의 2년이랍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딴 거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SK 하나만 보기에는 아쉽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선 내에서 승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SK 진단 더 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우주소녀 멤버 중 가장 어린 멤버는 요걸로 가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 기념. 네. 우주라는 키워드, 거기에다가 엔터주 약세, 시황도 곁들여서 우주소녀, 요렇게 연결시켰어요. 대단하다. 연결도 참 기가 막히게 복잡합니다. 야,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자체가 쉽지 무릎을 않다. 탁 치죠, 그냥. 네. 3위까지. 왜 창피하지? 어우. 3위 공개드릴게요. 예. 얼굴 달아오르는 얼굴 이거 이렇게 왜죠? 뜨끈하죠. 3위 볼게요. 참 어렵네요, 돈 네. 벌기. 다원님. 네. 왜 이렇게 5, 6, 7 차츰차츰 올라가네요? 한 살씩 올라가고 있네요. 97년생, 97년은 뭐 여러분 다들 아시죠? IMF가 있었던 정말 전 국민이 참 고생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금목이 네. 아. 우리 다원님은 영상이 나왔어요? 아유, 수비님도 약간이지만 살짝 좀 움직이긴 움직이고 하네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까, 이거? 뭐 그냥 해야죠, 뭐. 네, 네, 담당 뭐. PD가 바꿨다라는 걸 제가 티를 내주는 겁니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아스트랄님께서 네, 현상을 반영하듯이 아스트랄. 아스트랄. 자, 그리고 종목은 송원산업이에요. 네. 화학 쪽으로 갑니다. 18,870원에 10%. 반도체 소부장들 다들 반등하는데 소외받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추가 매수 가능 여부 향후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송원산업 요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추가 매수 혹시 가능한지도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송원산업의 전망과 추가 매수 가능할지도 좀 봐주시죠. 가격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8,870원이시니까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이 시크리컬 섹터들 주가가 좀 다 내려갔거든요. 송원산업은 반도체라고 하기보다는 첨가제 기업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정밀화학 관련 첨가제 기업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폴리머 안정제, 그 다음에 원재료가 페놀 쪽이거든요.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전분기보다는 좀 좋아졌는데, 지금 1분기도 그렇게 상태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들 비슷하니까 섹터는. 실적 이야기는 2분기에 좋아질 것이냐로 기결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공산이 크다라는 게 전반적인 편인 것 같고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재무 안전성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괜찮고요.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보유해 가는데 재무 안전성이라는 게 부담감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적이 이제 결국은 전년 동기 기준으로 안 좋아졌다는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재료가 아까 페놀이 했는데 원가가 조금 떨어지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원가 하락 효과가 2, 3분기부터는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PBR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송원산업 자체는 기업이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요. 이런 밸류적인 측면도 무시는 못할 것 같거든요. 0.58.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어제 조금 하락폭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도 좀 보시죠. 이거 지금 신대양 재질 모습인데 여기도 실적이 상당히 흑자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 종목들의 지금 주식 시장이나 이런 전반에 이야기들이 도는 일명 찌라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CFD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종목들 찌라시가 좀 나오고 하거나 하면 급락들이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오겠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들고 있거든요. 단지 아까 신대양 제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게 어제 아래 꼬리를 좀 달았다는 게 큰 노이즈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반도체 화학 쪽이니까 소부장 중에서 소재 쪽으로 조금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 보유해 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추가 매수 이제 권역을 이야기하신 부분은 바닥권에 좀 와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뭐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가 된 것 같고 밸류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송원산업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완벽하게 수급과 매기가 오는 쪽은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거래대금도 저조하고 수급 상황도 안 좋은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는 분명히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 적정 비중이 뭐 한 5%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요.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6월에 금리 인상을 좀 내다봤을 때 기간 행보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반등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 시청자님 뭐 단기로 보유하실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좀 중장기 보유 전략을 하실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이 종목은 충분히 21,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중기 관점이나 수익 관점으로 봐서 반등 목표가 21,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기 목표가 21,000원, 추가 매수 5%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이 점 기억을 해두시죠. 송원산업 봐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등락폭이 아주 시원시원했던 그런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신청해주신 분도 성함이 김쾌남이에요. 쾌남님? 쾌남. 제가 보여가지고. 그럼 우리 또 쾌남 김민주 전문가께서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8,840원에 15%인데 예. 올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 급락 나오고 급등 나오고 막 이럽니다. 아우. 쾌남의 인생은 참 쉽지가 예. 않죠. 딱 매수가 왔는데 더 들고 갈지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네. 알려주세요. 씩 웃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쾌남은 맞습니다. 네. 저고요. 이토마토 얼굴 담당하고 있는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쾌남은 유창호 앵커가 좀 쾌남인 것 같고요. 뭐 이어가겠습니다. 네. 낮 시간인데 시청자님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오늘 파트론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업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MC넥스 파트론, 카메라의 구강자 파트론, 신강자 MC넥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 카메라 매출이 좀 있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쪽을 그 내다 봤을 때 최근에 메타버스, 뭐 VR, AR, XR 결국은 이제 MR 혼합 현실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 카메라 쪽이냐 또 자율주행 보면 또 카메라 쪽이냐 의견들이 좀 분분해할 수 있는데 파트론은 뭐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고요. 이번에도 뭐 실적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쪽으로 그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사셔가지고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삼성 부품주로 봤을 때 휴대폰 카메라 쪽으로 봤을 때 과연 주가가 부담스러운 종목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좀 과연 그 실적이 아무리 안 나왔다고 해도 다운사이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업사이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봤을 때 업사이드에 주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카메라 종목들은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캐캐목은 자율주행 말고도요. 그 애플 관련해가지고도 XR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결판이 나겠죠. 뭐 카메라냐 라이다냐 뭐 의견들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카메라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도 조금 높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 기간만 투자하신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단기 반등으로 봤을 때 9,500원 기준으로 하는 건 너무 좀 올드해 보이고요.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충분하게 1,500원에서 레인지 범위 11,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매물대가 좀 두꺼워서 저는 반등 목표가 1,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쾌남님의 파트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도와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신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방송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네. 2600선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공방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랭킹 주제 1, 2위 바로 공개를 빨리 해드리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주소녀 멤버 중 가장 어린 멤버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 연정님께서 99년생, 네. 거의 2000년생이네요. 은선님 98년생, 아주 애기애기하네요. 다들 30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우주소녀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네.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까지 보장하진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에도 힘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